안녕하세요. EDM IELTS의 헤더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강의에서 보게 될 텐데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라이팅 시간이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팅은 타스크 1, 타스크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스크 1에서는 아카데믹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프 분석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제너럴을 보시는 분들은 편지 쓰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기로 두 가지 모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타스크 2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선 60분에서 40분 동안 타스크 2를 써라 라고 이제 인스트럭션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배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타스크 2에서 요구하는 것은 expressing and justifying an opin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 부분에 관해 서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minimum length 250 words at least입니다. 그래서 at least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 25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50자를 넘어야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워드 카운트도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100점이 되는가를 보면은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스크 1 같은 경우가 150자를 쓰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조금 낮고요. 이제 타스크 2가 250자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버롤 점수에서 배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채점 기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4가지 영역에서 채점 기준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타스크 레스폰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스크의 모든 요구에 답변을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형을 주고 주제를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답변을 했는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관련된 예시와 근거를 들어서 논리를 충분하게 설명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herence and cohesion 말 그대로 응집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에세이의 각각의 문장 사이에 응집력이 있는가 그 하나의 글로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논리적으로 배치되었는가라는 건데 IELTS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직이에요. 그래서 논리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맞춰주셔야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보는 게 연결어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lexical resource입니다. 말 그대로 어휘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타스크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다양한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다양한 그런 어휘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대신에 주제와 맞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당연히 그 어휘가 정확한 품사로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입니다. 문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평가 목적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실수가 있는가?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가 문법적으로 실제로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한 문장을 실수 없이 쓸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문법들이 IELTS에서 조금 흔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걔네들을 실수 없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법, 수동태, 관계대명사, 종속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막 이렇게 컴플렉스한 센텐스만 쓴다고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IELTS 에세이의 문제 유형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나누면 6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 agree or disagree 라고 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iscussion essay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각각 다른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두 가지를 같이 논하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가 discuss first views and give your opinion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을 논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시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 단점이라는 게 문제 유형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얘가 장단점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do the advantages of this outweigh the disadvantages 라는 식으로 이제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cause and effect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물어보는 유형이고요. 자, why is this happening? 이라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와 what effect will be shown? 어떠한 결과가 보여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나오면 이제 cause and effect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cause and solution 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하는 에세이 유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what are the causes of this? What solutions can you suggest?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인이 뭐며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two-way 또는 direct question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why is that? 이런 식으로 원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is it a positive or negative development? 라고 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향인가?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단점과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OT 시간에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에세이 구조라든지 어떠한 연결어구를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IELTS는 여러분들이 250자를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40분 안에 쓰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워드 카운트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제 에세이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짧은 형태의 에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단을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 글이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 paragraphs essay라고 해서 4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에세이를 써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 40자에서 50자 정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것에 이제 paraphrasing을 하고 그리고 문제의 유형에 관련한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론은 2개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의 본론당 80자에서 100자 정도가 나와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ELTS 에세이 유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항상 2가지의 개념이 나오고 걔네를 이제 하나 뭐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을 쓰고 단점을 쓰고 2가지를 다 나눠 다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본론을 2개를 써야 정확하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시작을 했으면 정확하게 끝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30자에서 40자 정도를 쓰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에세이가 끝난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셔야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세이 작성하실 때 유의할 점을 조금 제가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에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뭐 일기라든지 이렇게 인포멀한 라이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포멀 라이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포멀 라이팅을 하시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시고 나중에 글을 작성하실 때 꼭 항상 유념하시면서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단의 구조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타스크 레스폰스에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문단 사이에 한 줄 띄고 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한 줄 띄면 감점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감점 안 돼요. 그 부분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쓰고 한 줄 띄고 본론 하나 쓰고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면 문단 나누기를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nd but so because
등 접속사를 문장 맨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구로 대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것은 어쨌든 글이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응집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어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바로 뒤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줄임말 쓰지 않기입니다. don't, can't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에세이에서는 쓰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자주 줄여서 쓰고 informal writing, 뭐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줄여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뭐 do not이라든지 canno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두 문자어, 문자의 앞자를 딴 단어들 있죠. CEO, 뭐 SNS 이런 것들. 얘네들은 쓰지 않아요.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 you, we 등의 주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제3자의 관점으로 쓰는 글 타입이기 때문에 people이나 they 같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주어를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끊고 넘어가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문장 부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처럼 내가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이 글에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갈 거야. 이 문장은 끝났어 라는 걸 보여주려면 콤마와 풀스톱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는 항상 정확하게 찍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결어구 오늘 OT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cohesive de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에세이에 필요한 연결어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때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의 아이디어들이 연결성과 응집력이 있게 만들어주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너무 적게 써도 문제고 너무 많이 써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연결어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강의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결어구 뒤에는 항상 콤마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얘네는 어구기 때문에 however, 콤마 찍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 아이디어를 나열할 때 그리고 결론을 시작할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은 본론과 결론에서 대부분 연결어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사용할 때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론 구성 요소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의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IELTS에서 로직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논리력이라는 걸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이 순서를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쓰는 문장은 개요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단을 여는 어떤 설명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간략한 정리해서 문장을 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인 아이디어 1.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걔네들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포팅 아이디어 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부분에서는 논리력이라는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1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나 예시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굉장히 또 섭섭하겠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하나 더 두 번째 아이디어를 넣어주고요.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개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 먼저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이제 개요를 뒤쪽에다 정리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데 영어 라이팅에서는 개요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이제 cohesive device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단 시작할 때 한번 메인 아이디어 1 줄 때 한번 메인 아이디어 2 줄 때 한번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 1, 메인 바디 1을 시작할 때 써야 되는 연결어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o begin with, 먼저 라든지 시작하면서 라는 표현이죠. on the one hand, 한 측면에서 보면 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바디 2를 시작할 때는 however, 반면에 라는 뜻이죠. nevertheless, however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랑 되게 짝꿍처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외워두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는 아까 전에 그 discussion 유형에서 많이 쓰고요. to begin with, however를 다른 유형에서 좀 쓰게 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앞에 연결어구를 보면 자, 첫 번째로 이제 메인 아이디어 1은 첫 번째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first and foremost,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자, first of all, 첫 번째로 라는 거죠. firstly, 첫 번째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개 중에 한 2개 정도 외워두시고 메인 바디 1에 하나, 메인 바디 2에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 2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어구들은 secondly, in addition, moreover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또한 이런 표현들이고요. 간혹가다 also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also는 글에 쓰기에 약간 좀 가벼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lso 대신에 in addition이나 moreover 더 나아가면 또한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앞에서도 우리가 연결 어구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외워두시고 여러분들 편한 걸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낼 때는 결론적으로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n conclusion, to sum up, to conclude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해 보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연결 어구들을 계속해서 강의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몇 가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이 강의에서는 IELTS에서 자주 쓰이는 문법들을 같이 한번 저희가 다져보고 그리고 4가지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